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강태준의 무릎을 시리게 했고 얼음장 같은 물줄기가 머리 위로 쏟아져 첫 감방 식사를 끔찍한 수렁으로 만들었다. 200명의 재소자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가운데 구역을 지배하는 자 최석진, 이 잔혹함의 기념비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강태준의 숙인 눈과 굳게 담은 턱 뒤에는 수년간의 훈련과 불꽃 속에서 단련된 의지가 살아 숨 쉬고 있었다는 것을, 그 굴욕의 순간은 한 사람뿐 아니라 감방 전체를 변화시키는 불꽃이 될 것이다. 침묵이 어떻게 힘이 되었는지, 희생자가 어떻게 콘크리트 정글의 법칙을 다시 썼는지, 그리고 두 적이 어떻게 철문 너머로 훨씬 더 끔찍한 존재가 나타났을 때 질서와 혼돈 사이를 가르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강태준은 화요일 아침 리버사이드 교도소의 강철문을 통과했다. 교도관들은 기계적인 효율성으로 그를 처리했다. 지문 채취, 사진 촬영, 거리에서 입던 옷을 정체성을 박탈하는 표준적인 주황색 죄수복으로 교환. 시설에는 4개의 감방 구역에 걸쳐 거의 800명의 남자가 수용되어 있었고 C구역은 주에서 가장 힘든 구역이라는 평판을 얻었다. 강태준은 배정된 감방으로 걸어가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모든 것을 흡수했다. 벗겨진 페인트가 칠해진 좁은 복도, 콘크리트에서 울려 퍼져 끊임없이 진동하는 웅성거림, 수십 년간의 인간적인 절망을 가리기에 역부족인 산업용 세척제의 냄새. 그의 감방 동료는 마른 체형의 남자, 50대 중반의 회색 꽁초 수염과 너무 많은 것을 본 눈을 가진 박철민이었다. 박철민은 강태준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인 다음 가장 중요한 조언을 건넸다. 혼자 지내. 빌리지 마. 빌려주지 마. 그리고 최석진에게서 떨어져 있어. 첫날 구내식당은 바닥에 볼트로 고정된 긴 금속 테이블로 가득 찬 거대한 공간이었다.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며 가혹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강태준은 식사로 통하는 묽은 계란, 눅눅한 빵, 콩으로 이루어진 음식을 받아들고 음식 줄을 따라 움직였다. 그는 테이블의 맨 끝 빈자리를 찾아 앉아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방어책이 되기를 희망했다. 최석진은 즉시 그를 알아챘다. 최석진은 키가 193cm였고 요새처럼 튼튼한 체격에 삭발한 머리와 희미한 문신으로 덮인 팔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폭력과 공포를 통해 8년 동안 C구역을 통제해왔다. 그의 5명으로 이루어진 무리는 상어처럼 구내식당을 활보했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피해 다녔다. 최석진의 첫 번째 규칙은 간단했다. 그의 허락 없이는 C구역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가오는 부추 소리에 대화가 멎었다. 최석진은 강태준의 테이블에 멈춰 서서 그의 거대한 몸집으로 머리 위에 빛을 가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롱조였다. 새로운 피, 아무데나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강태준은 쟁반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냥 밥 먹으려고요. 최석진의 웃음소리는 거칠었다. 그는 근처 테이블에서 얼음물 주전자를 잡아 망설임 없이 강태준의 머리 위로 직접 쏟아부었다. 차가운 충격이 육체적인 타격처럼 느껴졌다. 물이 그의 죄수복을 적시고 음식을 망치고 발밑에 고였다. 구내식당은 휘파람 소리, 외침 소리, 테이블을 두드리는 주먹 소리로 터져 나왔다. 존엄성의 공개 처형이었다. 최석진은 빈 주전자를 쾅 내려놓았다. C구역에 온 걸 환영한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고 말할 때까지 내 것이다. 강태준의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천천히 망가진 쟁반을 옆으로 밀어냈고 그의 움직임은 통제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나왔다. 다 끝났습니까? 그 질문은 공중에 맴돌았다. 최석진의 무리는 웃었지만 강태준의 어조에서 무언가를 느낀 최석진은 잠시 멈칫한 다음 몸을 돌려 떠나갔고 그의 부하들은
수행원처럼 뒤따랐다. 강태준은 적고 배고픈 식사의 잔해 속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다른 곳에 있었다. 도시의 작은 도장, 원사부의 인내심 있는 목소리가 진정한 힘은 첫 번째 공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움직이고 언제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다. 자신을 통제하고 상황을 통제하라고 노인은 수없이 반복했다. 그날 오후 운동장에서 강태준은 둘레를 걸었다. 그 공간은 면도날 철조망으로 덮인 30피트 높이의 벽으로 둘러싸인 금이 간 아스팔트 광장이었다. 감시탑이 각 모퉁이에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움직이며 시야, 사각지대, 순찰 변경의 리듬을 기록했다. 다른 재소자들에게 그는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는 전장을 연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박철민은 엽기 벤치 근처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첫날에 적을 만들었군. 최석진은 잊지 않아. 그가 다시 너에게 올 것이고 다음번에는 더 나쁠 거야.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해합니다. 그날 밤 감방에서 강태준은 그의 침대와 벽 사이에 좁은 공간에 서 있었다. 그는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느리고 정확한 움직임이었다. 그의 호흡은 각 동작과 동기화되어 감방의 소음을 밀어내는 리듬을 만들어냈다. 박철민은 그의 침대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건너편 층에서 최석진은 그의 무리를 모았다. 내일 우리는 새로운 녀석에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존경심을 배워야 한다. 다음 날은 같은 패턴을 따랐다. 구내식당에서 최석진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강태준의 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운동장에서 그의 무리는 강태준의 길을 막아 그가 돌아가게 만들었다. 정신을 꺾기 위해 고안된 작은 굴욕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불평 없이 쏟아진 음식을 치웠고 항의 없이 다른 길을 걸었다. 그의 침착함은 저항보다 최석진을 더 격분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셋째 날 밤, 최석진의 부하 2명이 샤워실에서 강태준을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카메라 커버리지가 좋지 않은 공간이었다. 그들은 공격적이고 자신감 있게 들어왔다. 첫 번째 사람이 세게 휘둘렀다. 강태준은 펀치를 피하고 남자의 추진력을 바꾸고 자신의 힘을 그에게 사용했다. 재소자는 벽에 부딪혀 넘어졌다. 두 번째 사람은 망설이다가 돌진했다. 강태준의 움직임은 경제적이었다. 맞고 축을 돌리고 명치에 가격했다. 두 사람 모두 타일 바닥에 쓰러져 헐떡거렸고 강태준은 침착하게 행구기를 마치고 걸어 나갔다. 그 사건은 몇 분 안에 최석진에게 보고되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어두워졌다. 새로운 물고기가 그의 부하들에게 손을 댔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하루가 일주일로 늘어났다. 패턴이 강화되었다. 강태준의 음식은 너무 짜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소금으로 오염되었다. 그의 세탁물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돌아왔다. 운동장에서 최석진의 부하들은 모든 기회에 그를 어깨로 밀쳤다. 감방 전체가 강태준이 무너지거나 보복하기를 기다리며 지켜보았다. 그는 둘 다 하지 않았다. 박철민은 어느 날 저녁 그에게 물었다. 언제까지 참을 수 있겠어? 강태준은 읽고 있던 책에서 고개를 들었다. 필요한 만큼.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가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지만 최석진은 그 교훈을 배우는데 관심이 없었다. 대신 그는 수위를 높였다. 어느 날 아침 구내식당에서 강태준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최석진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물을 붓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테이블 전체를 뒤집어 쟁반과 음식을 날려버렸다. 굉금이 홀에 울려 퍼졌다. 강태준은 계란과 커피로 덮인 채로 일어섰고 처음으로 최석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제 충분합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울려 퍼졌다. 최석진의 표정이 바뀌었다. 놀라움 그리고 분노.
그는 강태준을 가슴에 세게 밀쳤다. 강태준은 발을 땅에 박은 채 힘을 흡수했다. 최석진이 다시 밀자 강태준은 움직였다. 공격이 아니라 방어적인 방향 전환이었다. 그는 최석진의 손목을 잡고 추진력과 함께 돌아서자 갑자기 최석진의 덩치가 균형을 잃었다. 거인은 간신히 몸을 가누며 앞으로 비틀거렸다. 군의 식당은 조용해졌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최석진을 어색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최석진은 얼굴을 붉히며 뒤돌아섰다. 그는 거대한 주먹을 휘둘렀다. 강태준은 몸을 뒤로 젖혔고 펀치는 텅 빈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고 손바닥을 펴서 최석진의 가슴을 쳤다. 다치게 할 만큼 세지는 않았지만 그를 완전히 멈추게 할 만큼 충분히 단단했다. 최석진은 숨을 헐떡이며 얼어붙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나왔다. 경고였습니다.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 순간이 길게 이어졌다. 그러자 최석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턱을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나갔고 그의 부하들은 그를 따라가기 위해 허둥지둥했다. 군의 식당의 침묵은 귀청이 찢어질 듯했다. 속삭임이 즉시 시작되었다. 봤어? 아무도 최석진을 물러서게 하지 못해. 이 사람은 누구야? 강태준은 식사가 사라졌지만 다시 자리에 앉았다. 방 건너편에 있던 박철민은 그의 시선을 잡고 작은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최석진은 분노에 휩싸여 감방을 서성거렸다. 그의 부하들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내일 최석진은 으르렁거렸다. 우리는 이것을 끝낼 것이다. 더 이상 게임은 없다. 강태준은 평소처럼 감방에서 훈련했고 움직임은 유연했고 마음은 맑았다. 그는 진정한 대결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폭풍 전의 압력처럼 그것이 쌓이는 것을 느꼈다. 계획은 48시간 안에 나왔다. 최석진이 봉쇄 후 세탁실에서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교도소 정보통을 통해 강태준에게 전해졌다. 그것은 분명히 함정이었다. 세탁실에는 카메라 커버리지에 사각지대가 있었고 폭력이 보이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박철민은 그에게 경고했다. 가지마. 교도관들에게 말해. 감방을 옮겨.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도망치면 절대 끝나지 않아. 맞서는 게 나아. 그날 밤 강태준은 세탁실로 향했다. 그 공간은 노란색 전구 하나로 희미하게 밝혀져 있었다. 세제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대형 산업용 기계가 배경에서 윙윙거렸다. 최석진은 그의 부하 4명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용감하거나 멍청하거나 최석진이 말했다. 어느 쪽이든 넌 끝이야. 첫 번째 사람이 달려들었다. 강태준은 옆으로 비켜서 공격자의 추진력을 이용해 세탁기에 부딪히게 했다. 두 번째 사람은 뒤에서 왔다. 강태준은 돌아서서 맞고 무릎에 정확한 타격을 가했다. 그 남자는 쓰러졌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람은 함께 공격했다. 강태준은 물처럼 움직이며 타격을 빗나가게 하고 힘을 방향 전환하고 그들 자신의 공격성을 이용했다. 90초 안에 4사람 모두 쓰러졌다. 최석진은 그의 표정이 자신감에서 다른 무언가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다. 불확실성. 그는 이제 완전히 결심하고 앞으로 나섰다. 그의 펀치는 세고 빨랐고 수년간의 잔혹한 경험이 각각의 펀치 뒤에 있었다. 강태준은 그를 제압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흡수하고 빗나가게 하고 기다렸다. 최석진이 헤이메이커에 과도하게 전념했을 때 강태준은 팔을 잡고 비틀어 지뢰를 사용하여 최석진을 한쪽 무릎 꿇게 만들었다. 그를 내려다보며 강태준은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평화롭게 형기를 마치러 왔습니다. 당신은 공포로 계속 지배하거나 존경으로 이끄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는 최석진을 풀어주고 물러섰다.
오랫동안 최석진은 숨을 헐떡이며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나 아무 말 없이 걸어 나갔다. 그의 부하들은 절뚝거리며 그를 뒤따랐다. 다음 날 아침 C구역은 소문으로 웅성거렸다. 최석진이 새로운 녀석에게 도전했지만 승리하지 못했다. 강태준은 자랑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그의 일상인 운동장, 식사, 독서를 계속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를 무시했던 남자들은 이제 그가 지나갈 때 고개를 끄덕였다. 최석진의 부하들은 거리를 두었다. 박철민은 어느 날 저녁 낄낄 웃었다. 너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규칙을 다시 썼어. 강태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그가 멈추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3주가 흘렀다. 불안한 균형이 C구역에 자리 잡았다. 최석진은 여전히 존경을 받았지만 공포를 주지 않았다. 그의 부하들은 음식을 훔치거나 싸움을 걸지 않았다. 마치 강태준의 조용한 저항이 새로운 가능성을 소개한 것 같았다. 힘에는 잔인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러자 수송벤이 도착했다. 새로운 재소자 그룹이 운동장으로 들어섰고 그 중에는 최석진조차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 니콜라이 프로스트. 키가 크고 마르고 폭력을 기계처럼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는 창백한 눈을 가졌다. 그는 다른 세 개의 시설에서 그의 별명을 얻었고 부서진 재소자들과 겁에 질린 교도관들의 흔적을 남겼다. 프로스트는 지배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혼돈을 원했다. 몇 시간 안에 프로스트는 이유 없이 2명의 재소자를 폭행하고 매점에서 훔치고 교도관이 시선을 돌릴 때까지 그를 쏘아보았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는 누구의 권위도 존중하지 않았다. 공식적이든 아니든. 강태준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박철민은 중얼거렸다. 저 사람은 달라. 그는 질서나 존경에 관심이 없어. 그는 모든 것을 불태우고 싶어 할 뿐이야. 최석진도 알아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느끼는 것을 느꼈다. 공포. 프로스트는 예측할 수 없고 악랄하고 능숙했다. 그리고 그는 똑같이 위험한 5명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데려왔다. 충돌은 예상보다 빨리 일어났다. 운동장에서 프로스트는 이유 없이 박철민을 땅에 밀어 넘어뜨렸다. 그의 나이에 박철민은 3개 넘어졌다. 강태준은 운동장 건너편에 있었지만 즉시 움직였다. 최석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동시에 박철민에게 도착했다. 강태준은 노인을 일으켜 세웠고 최석진은 그들과 프로스트 사이에 섰다. 이제 충분합니다. 최석진이 말했다. 프로스트는 차갑고 텅 빈 미소를 지었다. 누가 그래? 여기를 운영하던 퇴물 아니면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녀석. 강태준은 프로스트의 눈을 마주쳤다. 우리 둘 다 그렇다고 합니다. 운동장은 조용해졌다. 재소자들은 느슨한 원을 만들었다. 탑에 있는 교도관들은 움직였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프로스트의 부하들이 들어왔다. 강태준과 최석진은 예상치 못한 동맹을 맺고 나란히 섰다. 첫 번째 펀치가 날아오자 그들은 일제히 반응했다. 최석진은 잔혹한 힘으로, 강태준은 정확한 통제로. 프로스트의 부하들은 경험이 많았지만 조직적인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다. 강태준은 맞고 가격하고 방향을 바꿨다. 최석진은 방어를 뚫고 망치질했다. 그들은 함께 프로스트의 부하들이 뚫을 수 없는 벽이었다. 한 명씩 공격자들이 쓰러졌다. 마침내 프로스트 자신이 나서서 강태준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빨랐고 악랄했고 해부학을 연구한 사람의 정확성으로 취약한 지점을 노렸다. 강태준은 신중하게 방어하며 기회를 기다렸다. 프로스트가 과도하게 공격했을 때 강태준은 그의 숨을 멈추게 하는 갈비뼈에 손바닥을 대고 다리를 쓸어 넘어뜨렸다. 프로스트는 콘크리트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최석진은 그의 위에 서서 자갈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이 구역을 운영하지 않아. 당신은 심지어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해.
프로스트의 부하들은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운동장은 얼어붙은 채로 남아 있었다. 그러자 천천히 프로스트는 일어섰고 아무 말 없이 걸어 나갔다. 그의 부하들이 뒤따랐다. 재소자들은 집단적으로 숨을 내쉬었다. 강태준과 최석진은 숨을 헐떡이며 함께 서 있었다. 최석진은 강태준을 흘끗 보고 한 번 고개를 끄덕인 다음 그의 평소 자리로 걸어갔다. 말이 필요 없었다.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C구역은 한때 적이었던 두 남자가 지키는 새로운 균형을 찾았다. 위에서 지켜보던 헤이즈 교도관은 메모를 했다. 초해석진과 강태준, 안정화 세력, 감시하되 허용. 하루가 일주일로 바뀌었다. 프로스트는 C구역에 남아 있었지만 다시 도전하지 않았다. 그는 혼자 지내며 그의 혼돈을 억제했다. 운동장은 특이한 평온함 속에서 운영되었다. 강태준과 최석진은 결코 친구가 되지는 않았지만 상호 존중을 발전시켰다. 문제가 발생하면 둘 다 해결하기 위해 움직였다. 재소자들은 그것을 냉전이라고 불렀다. 깨지기 쉽지만 현실적이었다. 박철민은 어느 날 저녁 강태준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곳을 바꿨어. 지배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최석진이 바꿨어. 나는 그에게 이유를 주었을 뿐이야.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의 형기가 최석진보다 먼저 끝났다. 그의 마지막 날 최석진은 운동장에서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강태준에게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내가 나가면 최석진이 말했다. 나는 당신이 배운 것을 배우고 싶어. 모든 것을 부수지 않고 강해지는 방법. 강태준은 종이를 받았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배웠습니다. 계속 연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한 번 굳게 악수했고 강태준은 C구역을 걸어 나갔다. 몇 년 후 강태준은 그의 옛 동네에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열었다. 그는 지도가 필요한 아이들, 리버사이드에 가게 된 것과 같은 패턴에 빠질 위험에 처한 아이들에게 무술을 가르쳤다. 그는 직접적으로 질문받지 않는 한 그의 내부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때조차도 간단하게 유지했다. 어느 날 오후 덩치 큰 남자가 문을 통해 걸어 들어왔다. 최석진, 이제 더 나이가 들고 더 회색빛이 되었지만 틀림없었다. 그는 센터를 둘러보고 훈련하는 아이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연습하라고 하셨죠. 최석진이 말했다. 돕고 싶습니다. 강태준은 그에게 훈련 매뉴얼을 건넸다. 그럼 시작합시다. 박철민은 한 번 방문하여 그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웃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늑대와 양이 너희 둘보다 더 나은 아이들을 가르칠 거라고. 강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싸우지 않을 가치가 있는 것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센터는 성장했다. 두 강사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한 명은 통제를 가르치고 다른 한 명은 가장 강한 사람조차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학생들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은 교훈을 흡수하기 위해 왔다. 지혜 없는 힘은 폭력에 불과하고 힘없는 지혜는 중요한 것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 조용한 저녁, 학생들이 떠난 후 강태준은 훈련장 중앙에 서서 그의 자세를 취했다. 리버사이드의 비좁은 감방에서 연습했던 것과 같은 움직임, 굴욕, 폭력, 그리고 요구하지 않고 존경을 얻기 위한 오랜 여정을 통해 그를 이끌었던 것과 같은 훈련. 원사부는 그를 잘 가르쳤다. 교도소는 그것을 시험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을 통해 걸어 들어오는 모든 아이는 그 교훈의 일부를 전달할 것이다. 가장 강한 승리는 아무도 모든 것을 잃을 필요가 없는 승리이며 이전의 적은 동맹국이 될 수 있고 평화는 지배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 리버사이드의 콘크리트 바닥은 이제 훨씬 뒤에 있었다. 하지만 그 교훈은 그의 학생들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에 울려 퍼지며 진정한 힘은 주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것을 닫고 언제 손을 뻗을지를 선택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